네, 자 그럼 주식회사 건강마스크로 출제한 40일의 실무수행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출제를 했어요. 자, 기초정보관리 문제 1번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문제인데, 건강마스크는 업태를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군요. 그러니까 업태가 이렇게 변경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평가 문제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 내용 정정하고 국세 환급 계좌 등록을 수행해라. 이거 입력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수정해라. 네,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업태 바뀌었다는 게 있으니까 세 가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에 가가지고 회사 등록에 가서 업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번 볼까요? 도소매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태를 도자 뒤에 소자 하나 더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환급계좌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요. 환급계좌를 보면은 우리은행 서대문지점 계좌코드 이렇게 되는 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우리은행, 지점은 서대문, 계좌는 290-12-6789-100.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수정하라고 그랬죠? 추가사항에서 이메일 주소 수정해 줍니다. star@빌36524.com 뒤에를 네이버가 아니라 빌36524.com으로 엔터까지 마무리, 엔터 쳐야 마무리가 됩니다. 항상 입력하고서 커서를 깜빡거리게 놔주시지 말고 엔터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고쳤는데 그 외에 주소나 대표자 명 같은 거에 혹시 변동이 없는지도 보니까 주소는 간호대로 10 변동 없습니다. 대표자 이상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주식회사 건강마스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전기분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 수정 입력합시다 했는데 차액이 0 나올 때까지 고치시는 거 알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잘 찾아가셔가지고 지금 차액이 마이너스 1,300만원 나 있잖아요. 네, 유동자산을 473530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475730입니다. 그러면 현금부터 쭉 맞춰가야 돼요. 예. 여러분 어느 게 틀렸던가요? 유동자산에서는? 고치신 분 없어요? 현금 295200 96200 95200 26200 155 12 430 예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50만원 일단 누락됐으니까요. 여기서 109번 입력해가지고 50만원 일단 입력하시고, 그리고 예상매출금 밑에 받으러움부터 또 봐야 되겠죠. 받으러움 6천에 대손충당금
60만 원 맞게 있나요? 예. 그다음에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 500에 미수금 300. 단기대여금 500에 미수금에 동그라미 하나 빠졌죠? 예. 네. 그러면 이제 475730 유동자산은 맞았습니다. 비유동자산이 66800이 돼야 되는데 1000만 원이 틀리네요. 비유동자산에서. 비유동자산은 이제 장기대여금부터인데 어디서 1000만 원 차이 나던가요? 예, 장기대여금이 동그라미 하나 빠졌네요. 네, 제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죠. 세 번째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받으러움이 2개가 나왔어요. 네, 입력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마스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받으러움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등록하시오.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받으러움 더블 클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거래처 코드부터 105번 3,800만 원, 만기일자도 보시고 20년 2월 15일 어음 번호도 보고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020 해서 쫙 입력을 해주시고 저는 복사해서 그냥 붙여놓습니다. 발행일은 똑같은 혁규 유통이 돼야 되니까 물음표 단수 눌러서 혁규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대서인 없겠습니다. 발행일자와 거래일자 비고난을 보시고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발행일 거래일은 2019년 11월 15일 어음 종류는 전자어음 맞는지 보시고 네, 전자 우리은행 서대문지점 지급기관 우리은행 밑에는 서대문 엔터 하나 더 있죠. 106번 2200만원 만기일자하고 어음번호도 넣어야 되죠. 2020-0320 어음번호 입력하시고 발행일은 준 아울렛 검색하시고 발행일자 거래일자는 비고에 있는 2019-1220 지급기관은 국민은행 서대문 네. 밑에 차익이 0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러온 명세가 2건이라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관리 문제 10점짜리 같이 해봤습니다. 자, 거래자료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증빙에 관한 전표 입력 자동차세 고지서입니다. 상품 배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거래자료 입력합니다. 그러면 납부 날짜 수납일 1월 31일자로 출금 전표로 해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85650 1월 31일 일반 전표에 갑니다. 출금 세금과 공과금 자동차세는 817번 코드 쓰셔야 되고
금액은 385650이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3만원 초과거래. 건강 마스크는 직원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손 세정제를 구입하고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 라고 개정과목 특정해 주었고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네, 작성을 하시면 되죠. 잘 아시는 문제죠. 자, 2월 11일 출금 811번 복리후생비 금액은 20만원. 그리고 전체 메뉴에 가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로 가가지고 거래 날짜 2월 11일 2020-0211 상호는 주식회사 모두 다마트 최민주 사업장은 이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21481-15339 거래금액 20만원. 자, 손세정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해당되는 구분번호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복리후생비 811번 저교에 손세정제 구입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21481-15339 21481-153 자, 그리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번 가가지고 이쪽에 자료가 연결되었는지 보시고요. 안 왔으면 명세서 2 불러오기 해주신다. 그리고 닫기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까지 잘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거래처 주식회사 대림자동차에서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의 당월분 할부금 문제 가끔 나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금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채로 이 할부금은 부채로 인식한 거예요. 미지급금. 그래서 오늘은 미지급금을 상환하는 걸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대림자동차,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20일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감소 대림자동차 할부금액이 2760 이렇게 할부금이 크나요? 네.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2760 플러스. 자,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했다 그러면은 미지급금으로 인식했다가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고요. 가끔 출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해놓고 거래처가
현대 캐피탈이다. 당월분 3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자,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니죠. 근데 캐피탈에다가 자동차 할부금은 뭐예요? 금융 할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할부했으면 미지급금,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할부로 샀다면, 그런데 이런 캐피탈을 통해서 사게 되면은요 금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몇 개월 할부인지를 알려줄 거예요. 이런 문제 하면. 그럼 만약에 24개월 할부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 갚아나가는 거예요.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 똑같습니다만은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한 것은 미지급금을 갚아나가는 그런 회계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무슨 캐피탈, 뭐 삼성캐피탈, 현대캐피탈, 무슨 금융, 여기에서 할부금을 상환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차입한 거예요. 그래서 24개월 할부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 12개월 할부이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동안 출제한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는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했다. 지금 우리 나온 것처럼. 그래서 미지급금을 상기하는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약소금 배서양도 문제네요. 주식회사 백세 의료기기의 외상매입대금 1,700 중 1,210만 원은 혁주 유통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으로 배서양도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1,700 중에서 잔액 현금으로 하면 되고,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해라. 이게 평가 문제가 2개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 자, 또 이 배서양도는 입력하실 때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와 받으러움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는 거 달라집니다. 외상매입금은 백세의료기기, 받으러움은 혁주유통, 이렇게 거래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2월 21일 일반전표 2월 21일 날 부채감소 차변에 외상매입금 혁주유통, 아니 백세의료기기, 그리고 금액은 1,700만 원, 부채감소가 1,700이 되죠. 자, 대변에 받으러움을 배서양도했죠. 110번. 이 어음은 우리가 백세 의료기기에다가 지급을 하는 건데, 우리가 발행해서 지급했으면 지급어음이라면 백세 의료기기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혁주유통에서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여기 거래처를 혁주로 걸어야 돼요. 1,210만 원. 자, 나머지는 대변에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이요. 현금, 나머지는 빨갛게 490만 원 보이죠? 이렇게 하시고, 한 문제가 더 있죠. 평가 문제. 그래서 받으러움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 누르셔서, 할인이 아니라 배서니까 여기를 번호를 3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음 번호는 할인의 배서는 더블 클릭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210만 원짜리 선택, 그리고 엔터 치면 지급거래처로 내려올 거예요. 여기서 F2 눌러서 우리가 백세 의료기기에다 지급한 거죠. 그래서 백세로 입력합니다.
백세. 네, 여기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지급거래처는 여기다 입력하고 저기에 있는 받으러 오의 거래처는 원래 발행한 회사. 그래서 자금관리까지 잘 해주시고요. 배서 양도가 가끔 나오는데 주로 이 거래처를 어떤 분들은 똑같이 넣어버리더라고. 위에 있는 거하고. 예, 거래처를 그렇게 똑같이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달라야 되죠. 다음에 5번째,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를 한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승용차에 주유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일반 전표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차량 유지비 처리하면 됩니다. 날짜는 신용카드에 있는 거래일시 3월 21일. 일반 전표에 3월 21일. 차변의 차량 유지비 800건대. 55,000원이군요. 대변의 미지급금. 카드가 어느 카드예요? 삼성카드. 5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요. 자, 법정 기부금이라고 유형에 있고요. 철호구산 어린이재단의 당사 상품인 어린이 마스크 2,000매를 원가 2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네. 자, 철호구산 어린이재단은 법정 기부단체다 하는 것은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마스크를 2,000매 했는데 기부한다고 했는데 초록 고등학교 동창회에 기부했다. 동창회에 기부한 거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건 법정 기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슨 동창회 향후회에 이런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기부한 것은 기부금이 아닌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3월 27일 겁니다. 자, 3월 27일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에 기부금 933번. 기부금의 거래처는 안 넣어도 돼요. 원가로 입력하죠. 200만 원. 자, 대변은 어린이 마스크를 뭘로 샀나요? 아, 이게 우리 회사 상품인가요? 예. 아, 상품이군요. 상품. 그래서 이거는 타계정 대체 코드를 걸어야 될 문제네요. 대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 적요를 꼭 8번 걸어주세요. 타계정으로 대체 200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상품인데 적요, 타계정으로 대체를 걸어야 되는 거래다. 네, 아시겠죠? 타계정 대체.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볼까요? 네. 다음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네요. 찬협 상사의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입니다. 그러면은 외상 분계하시면 되고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복수 거래 키를 써라. 세금 계산서 발행과 내역 관리 하라는 문제죠. 자, 매입 매출 전표 11번 과세 매출 유형으로 4월 17일 날짜로 입력하면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 4월 17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거래는 복수거래, 복수거래 단추 눌러서 패션 마스크 120개 5,800원, $58,500원이죠. 또 면 마스크 120개 5,000원, 네, 그리고 확인, 거래처명, 공급 받는 자, 찬혁 상사가 거래처네요. 찬혁. 그리고 여기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하기 위해서 비워두는 거고요. 분계는 외상이었죠. 그러면 밑에 분계를 보시면 외상매출금, 부가세의 수금, 상품매출, 이거 외상매출금이 142만 5천원, 이렇게 복수거래인 경우에 142만 5천원이 총 합계금액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력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수거래가 만약에 입력 오류가 있었다, 수량이나 단가가 틀렸으면 이 품명을 더블 클릭을 해서 팝업창이 나오면 복수거래 보기 단추를 누른 다음에 여기 가서 고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확인 누르면 돼요. 고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러 가야 되죠. 부가가치세 2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날짜를 먼저 입력하죠. 4월 17일로. 엔터 검색되면 앞에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그리고 확인 누르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또 한번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릅니다. 그리고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누르죠. 그리고 발행, 그리고 확인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두 개 다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 한번 눌러서 전자발행이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가세 문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요. 업무에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매각 전의 자산 내역은 취득금액 2,000 내 감루가 500이고요. 매각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고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그러면 이것만 감가상각으로 누계액으로 보라는 얘기죠.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혼합분계하고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분계 중에서 가장 복잡한 분계죠, 이게. 자, FAT 1급에서는 이 분계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잘 하시면 돼요. 자, 5월 7일 과세 매출로 입력합니다. 5월 7일 부가세가 있는 세금계산서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승용차 1,500만원, 거래처, 공급 받는 자 명성자동차. 자, 전자세금은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라고 나와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그래서 전자입력으로 해줍니다.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혼합 외에는 도리가 없죠. 자, 상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계정 과목을 고치고 여기 대변 금액을 취득 금액으로 고칩니다. 2천만 원으로. 그리고 줄 바꿔서 차변에다가 208에다 1을 더한 209 감가상각 누계액을 500만 원이었죠. 500만 원 주어진 데이터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대금 이 1,650만 원은 미지급금으로 아니 미수금으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미수금 차변 120번이죠. 자, 요거죠. 1,65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대차가 딱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처분 이익과 손실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2,000에 사가지고 500만 원 감루가 있었으니까 장부 금액이 1,500이에요. 그러니까 1,500을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손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수금 입력해버리면 차대변이 딱 맞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처분 이익과 손실이 없는 형태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분개하는 줄이 한 줄이 줄어들었군요. 자, 11번 과세 매출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 분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매출거래 전자계산서죠. 그러면 13번이죠. 계산서는 매출이니까 10번 떼고 계산서는 뒤에가 3번입니다. 의류잡지인 월간 장수시대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품이죠. 본 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한다고 가정한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자, 메인 매출 전표에 5월 20일에 매출인데 계산서 매출은 13번 면세 매출. 품명은 거기 적힌 대로 월간 장수시대 30개 2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나영약국. 그리고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그리고 분계는 대금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분계. 상품이니까. 네, 그러면 외상 매출금 60만 원에 상품 매출 60만 원. 나영약국 거래처 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매입거래입니다. 노트북을 매입했습니다. 대표이사 자녀가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했네요.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은 전액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혼합분계 하셔야 되고요.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세금이 있는 매입세금인데 우리가 공제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54번 불공이다. 그래서 5월 26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유형은 54번 불공제 사유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는 항목 클릭해 주시고 선택. 노트북 있는 대로 수량 단가는 하나에 180만 원. 거래처는 서울컴퓨터.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노트북을 사왔기 때문에 가지, 그리고 거래처를 대표이사 이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김사훈, 네. 바꿔주시고 내려와서 대변에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198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서울컴퓨터.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자, 가지급금으로 하면서 거래처를 그 대표이사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5번 문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본사 직원의 명함을 인쇄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자, 직원들의 명함 인쇄 이거 도서인쇄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도서인쇄비.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차변의 우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입력할 때 만원 매입세 부가세 매입 부가세 이거 공제 받아야 되니까 57번 과세 매입 카과 매입이죠. 57번 카과 매입 유형을 선택을 합니다. 날짜는 5월 28일 유형은 57번 카드과세 매입 그리고 카드사는 어딘가요? 우리카드요. 네, 우리카드 확인 네, 품명에다가 명함인쇄 공급가에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11만원을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친절 명함이 여기서 거래처가 됩니다. 전자세금 그냥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 하시면 미지급금 우리카드사에 부가세 대급금 만원 상품을 고쳐야죠. 도서인쇄비로 826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도서인쇄비 코드 여러 개 있으니까 잘 골라야 돼요. 밑에 있는 826번 판매관리비로 고쳐야 된다. 자, 명함인쇄 도서인쇄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네. 그리고 카드로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카드 분개해 주시면 미지급금 대변에 부채로 인식하면서 카드사 자동으로 거래처가 바뀝니다. 우리 카드로. 자, 6번째 매입 매출 전표는 매입거래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고 6월 15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모두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상품 매입이니까 외상 매입금 그 분계를 혼합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했어요. 매입할 때 지급한 거면 선급금이 되죠. 계약금을. 그래서 6월 15일 날 선급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조회를 하고 전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이다. 자, 6월 15일 일반 전표를 한번 가봅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6월 15일 네, 선급금 튼튼 마스크에 2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급금이 차변에 오는 날이에요. 자, 일반 전표 가셔서 날짜를 6월 19일로 입력합니다. 6월 19일 51번 카드 과세 과세 매입 51번 세금 계산서죠. 네, 품명 면 마스크 3,000개 3,500원. 거래처 튼튼 마스크. 전자세금 계산서였죠? 1번. 분계는 혼합 분계해야 되죠? 자, 우리 상품이죠. 마스크. 그래서 차변에 상품 맞고요. 대변에다가 선급금 자산감소 먼저 시킵니다. 131번 선급금. 아까 200이었나요? 예, 200.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대변에 251번 외상 매입금. 나머지가 955만 원이네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급금 확인 때문에 조금 복잡한 거였고요.
자, 7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네,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를 참고하여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 환급받을 세액이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라. 자,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부터 3월 입력합니다. 저장된 데이터 불러내시고 이걸 불러낸 다음에 자, 납부할 세액이 있어요. 그러면 미지급 세금입니다. 자, 여기 매출세부터 컨트롤 C. 매출세부터. 자, 전표 입력 날짜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3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3월 31일.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아까 매출세 복사했던 거. 매출세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걸 차변에 기록해야 돼요. 정리할 때는.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정리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에 가죠. 우리 전표 입력할 때는 차변에 자산으로 와 있었던 거.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복사를 떠옵니다. 매입세. 컨트롤 C. 일반 전표.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미지급 세금은 대변에 부채로 인식하죠. 대변 미지급 세금. 거래처 넣으라고 그랬죠. 세무. 서대문 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차감세 컨트롤 C 하고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문제 정리가 된 거죠. 부가세 예수금 정리할 때는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 그 차액은 미지급 세금 부채 증가.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는 세무서로 코드를 넣어준다. 네. 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 남아 있어요. 기타 결산정리사항 10월 2일 구입한 소모품 중 결산 시 미사용액은 150만 원이다. 결산정리 분계를 하시오. 10월 2일 날 뭘로 처리했는지를 이거 확인해야 돼요. 자산 처리했는지 비용 처리했는지. 만약에 비용 처리했다면 이걸 차변에 소모품 잡으면 되는 것인데 10월 2일 전표를 일단 가봐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 10월 2일 걸 봅니다. 자산 처리했네요. 400만큼.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150만 미사용했다. 그러면 400 중에서 150만 자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250만 원인가요? 150 빼면 400에서 250이죠. 250을 비용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250 비용 처리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250 잡아야 된다. 자, 결산일로 해요. 12월 31일.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의 비용 처리 소모품비 830번 250만 원. 대변은 소모품이죠. 하나가 한쪽이 소모품비면 반대쪽은 소모품이에요. 250만 원. 네, 우리 앞에서 어느 회차 문제 풀 때 그것과 지금 딱 대조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 설명할 때 제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소모품 처리한 경우와 소모품 비처리한 경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소모품 처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재고 금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 금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400만 원을 자산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날 전표를 조회했더니
그러면 400 중에서 150만 원만 자산으로 잡아야 되니까 나머지 250은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가 250, 그리고 대변의 자산에서 250을 감소시키면 이제 자산은 150만 남게 되는 거죠.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네, 바로 앞에 차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앞에 차에서는 이거의 반대 경우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감가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네,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라. 자동결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엽니다.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자,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바로 밑에 있어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되죠. 차량 운반구 360만 원 입력하시고 비품 1922380 소프트웨어 무형고정자산 쪽에 있죠. 조금 아래에 소프트웨어에다가 150만 원 입력하시고 더 이상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전표 추가, 예, 확인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회계정보 분석 문제죠. 총계정 원장 조회하는 문제. 그러면 여러분이 총계정 원장을 열어야죠. 총계정 원장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7월부터 12월 상품 매출 금액이 가장 많았던 달. 그러면 그냥 엔터를 치세요. 계정 과목에서는 왼쪽에서 상품 매출을 찾으세요. 왼쪽에서 상품 매출은 수익이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 다음에 나와요. 여기 있죠. 401번. 여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7월부터 12월 중에서 상품 매출이 가장 큰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7월부터 12월이 여기니까 가장 큰 거 여기 2억짜리 보이네요. 11월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그리고 기간을 봐요.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2기 부가가치세 그러면 확정신고 기간 그러면 10월부터 12월 그건 아셔야 되겠죠. 10월부터 12월 정기신고 엔터 저장된 데이터 불러와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뭘 물어봤는지 보니까 매출 과세 표준은 얼마냐. 매출 과세 표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죠. 291-500-000 그래서 291-500-000을 2번에서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푸는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답안수록에서 여기서 답을 쭉 찍어주시고 시험 보는 날은 USB 저장해 주시면 되겠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